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의 중간인 수요일인 동시에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4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중에 1분기가 지났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6만 달러 돌파 기대감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4월달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상황 속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3월의 마무리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친화론자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4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1조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는 4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1조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4월부터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전통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 55세에서 75세 사이의 투자자들이 4월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작년 경기부양책에 이어 올해 바이든 당선인의 2차 경기부양책 대략 1조 9천억 달러가 승인이 되었죠. 최근 다시금 3차 경기부양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조 달러의 경기부양안인데요. 이제는 미국이 탄생한 이후 20%의 달러가 작년부터 찍힌 것을 넘어서 30%가 넘는 금액이 찍힐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감도 안 올 만큼 달러가 무제한적으로 발행이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 이제는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또한 본인들의 자산을 현금으로만 둔다면 가치는 낮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지식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달러 가치의 하락을 해칭시키기 위한 안전수단 으로서 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달러를 넘어 가까운 미래 약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며 시장이 더욱 확장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10억 명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 비트코인의 투자자의 수는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보급 상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몇 년 안에 해당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4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우의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보그라츠 대표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 결국에 맥락은 비슷한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2017년 말 도달했던 전고점 대비 3배의 가격 상승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러쉬가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라는 이정표를 달성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초기 시장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절대적인 자산시장 기준 아주 작은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큰 프레임워크조차 없는 시장이 어떻게 성장이 멈춘 시장이겠습니까? 윌리오가 이야기한 4년에서 5년 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을 믿고 4년, 5년 투자한 사람들을 2025년에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수년 전 이더리움이 현재 20달러인데 과연 팔아야 할까요? 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생각이 나는데, 과연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던 기업은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투자를 해 화제가 되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던 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테슬라이죠. 이 테슬라에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에서 멈추지 않고 자사의 전기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다른 자동차 회사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 옵션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M, 제너럴 모터스는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 보고 회의에서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의 탄생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다고 확실하게 드는데 그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짧으면 3년, 길면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의 오픈이었죠. 그 이름이 바로 팩트입니다. 하지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바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거래량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의 덤핑마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량이 회복을 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거래소로 성장이 되었는데 이 팩트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이제는 이 팩트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의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 비트코인 지갑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플랫폼 팩트가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지갑의 소비자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카드에 비트코인을 충전하는 구조도 실현된다고 하는데요. 밑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팩트 앱으로 스타벅스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매장들도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단 지금 충전 가능한 코인은 비트코인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뿐 아니라 실질적인 결제 영역으로도 가져오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제 영역의 확산이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된 후에 환전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발돋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색안경이 벗겨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의 입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기업들의 비트코인 ETF 신청 러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 검토에 들어가는 진척은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 SEC 위원이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ETF의 지연이 오히려 더욱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맘 미 SEC 위원이 BTC ETF 지연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 지연이 결과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BTC ETF, 비트코인 ETF 승인이 지연되면 투자자들이 리스크는 크고 평판도 좋지 않은 것을 새로운 투자 유형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암호화폐 에 투자할 수 있도록 SEC는 더욱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승인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이죠. 이 인물의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정통할 뿐 아니라 헤스터 피어스 위원처럼 비트코인 ETF에 찬성하는 인물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더없이 좋은 지원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 간단한 한 가지가 암호화폐 시장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와 미 SEC와의 소송 문제로 XRP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마음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 향후 리플사와 SEC 재판 과정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제 리플 SEC 재판 진행 과정과 향후 일정 정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부제, 지금까지의 경위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작년 12월 23일 SEC가 리플사의 CEO 빵형과 크리스 라센을 제소했었죠. 21년 1월 28일에는 XRP 투자자들이 뭉쳐서 손실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1월 29일 리플사의 경우는 반론을 제출했고 2월 29일 SEC 측에서 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을 했죠. 2월 23일에는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사인 머니그램 측이 리플사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이에 3월 2일 머니그램의 투자자들이 이제 머니그램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주 내용만 봐도 지금 개판 5분 전이죠. 이 밑에도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이라 향후 스케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이제 향후 스케줄이라는 부제를 보면은 4월 6일, 다가오는 4월 6일 증권에 관련된 증거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 심의를 법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 12일까지 빵형과 라센의 견해 취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4월 19일 XRP 투자자들이 개입 신청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치고받고 공격하고 가드하고 때리고 맞고 하는 소모전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결정될 것 같은 일정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 소송으로 XRP 투자자분들의 경우 참 안타까움의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소송이 이번 연도 안에 과연 끝이 날까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소송에 XRP 투자자들의 마음앓이는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그동안 눌려있었던 XRP의 가격이 크게 폭발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2.35%, 지금 2.9% 상승한 하나 6,700만원대, 이더리움이 2.54% 올랐습니다. 210만원대, 3위의 바이낸스가 지금 1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35만 6천원대, 지금 테더는 환율이죠. 1134원,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증의 코인 7위에 XRP 지금 7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지금 0.21% 상승한 642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와 동일하게 59%대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